안녕하세요. 부산 큰병원 정주선 원장입니다. 오늘은 여러분한테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방 십자인대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릎에 있는 여러 인대 중에 하나인데 대표적인 인대가 이제 전방 십자인대, 후방 십자인대, 그리고 이제 내측 측부인대, 외측 측부인대, 이렇게 네 가지 인대가 가장 메인 무릎의 인대입니다. 십자인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십자, 서로 교차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 전방으로 내려오는 게 전방 십자인대, 위에서 뒤로 가는 게 이제 후방 십자인대가 되겠습니다. 십자인대의 이제 기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무릎의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오겠다 보니까 무릎의 밑에 뼈, 경골이라고 하는 뼈죠. 이 뼈가 앞으로 나가는 거를 막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무릎의 안정성에 기여를 하는 건데, 또 무릎이 뒤틀릴 때 회전하는 걸 또 막아주죠. 회전하는 것도 막아주. 이 두 가지 기능이 중요하고, 또 외반, 내반 이렇게 흔들리는 걸 막아주는 기능을 하는 게 전방 십자인대의 주요 기능입니다. 그다음에 전방 십자인대가 이제 어떻게 다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면 발은 안쪽으로 돌고 몸은 바깥쪽으로 도는 이렇게 꼬이는 손상일 때 가장 흔히 다치고요. 혹은 무릎이 바깥쪽으로 꺾인다거나, 아니면 무릎이 갑자기 확 펴진다거나 과신전된다거나, 아니면 뛰다가 갑자기 멈춘다거나, 이럴 때 이제 전방 십자인대가 손상을 입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면 전방 십자인대에 손상이 있을 때 증상을 보면 굉장히 아픕니다. 전방 십자인대가 파열이 되면 그 안에 있는 동맥도 같이 찢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무릎이 급격히 부어올라요. 그래서 응급실을 가거나 그러면 이제 무릎 안에 있는 피를 뺀다거나, 그럼 피가 50cc, 많게는 70cc까지 나오기도 합니다. 그만큼 굉장히 아프고 많이 붓습니다.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이제 무릎을 폈다 구부렸다 할 수도 없어요. 그 정도로 아픈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무릎을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프죠. 보통 이제 전방 십자인대만 다치는 경우도 있지만 내측 측부인대라든가 안쪽 바깥쪽 연골판, 이런 게 같이 다치는 경우가 흔하기 때문에 무릎을 눌렀을 때 굉장히 아픕니다. 그렇게 아프다 보니까 다행히 보행도 어렵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로 스포츠를 하다가 무릎이 급격하게 돌아갔다거나 꺾였을 때 움직일 수도 없게 아프고 굉장히 많이 붓는다 그러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의심해 봐야 되고, 다쳤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뛸 수 있다거나 아니면은 걸어 다닐 수 있다거나 그러면 심각한 손상이 아닐 가능성이 좀 더 많겠죠. 그럼 이제 이렇게 손상이 됐으면은 이제 저희가 의사가 와서 검사를 해야죠. 근데 너무 아프면 꼼짝도 못하면 당연히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1-2주 정도 지났을 때 무릎이 어느 정도 붓기도 빠지고 굽혔다 폈다 할 수 있을 때 이제 무릎의 이학적 검사를 시행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가장 중요한 기능은 윗뼈에 비해서 아랫뼈, 경골이 앞으로 빠지는 거를 막아주는 기능이 이제 전방 십자인대 메인 기능이니까, 이거를 또 이제 30도 구부렸을 때 평가를 합니다. 이걸 라크만 검사라고 하는데, 이때 앞으로 빠지는지를 보고, 또 90도 굴곡을 해서 앞으로 빠지는지를 봅니다. 이걸 전방 전위 검사라고 하는데, 1단계 손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2mm 이상 앞으로 빠지는 거를 1단계 손상이라고 하죠. 염좌소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mm가 중요한데 5mm 이상 앞으로 빠지는 거를 2단계 손상에서 파열소견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3단계는 10mm, 앞으로 10mm 이상 빠지는 건데 이걸 3단계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다른 손상이 동반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그만큼 많이 다친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제 무릎에서 회전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회전을 보는 검사가 있습니다. 피보 시프트 검사라고 해서 무릎을
회전을 시켜서 굴곡을 시키면서 외반 힘을 주었을 때 무릎이 앞으로 빠졌다가 들어가는지, 펴면 빠지고 구부리면서 들어가고, 이런 거를 보는 거를 피봇 시프트 검사라고 합니다. 역시 이게 확실히 빠진다 하면은 이제 전방 십자인대 손상을 더 강하게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이제 MRI를 찍어서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소견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이학적 검사상 불안정, 앞으로 빠지고 회전되는 그런 손상이 있다고 하면 이제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해야겠죠. 근데 전방 십자인대 재건수를 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우리가 원래 가지고 태어났던 전방 십자인대를 그대로 재현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점점 더 수술 방법이 발전을 해 나가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등장점, 그러니까 그 무릎의 십자인대 원래의 그런 기능을 하는 위치에다가 이제 재건수를 했었는데, 최근에는 또 이제 해부학적 원래 위치에 해주는 게 더 기능에 좋다. 더 무릎을 빠지거나 앞뒤로 빠지거나 회전 불안정성을 막아주는데 더 도움이 되고 더 견고하다 해서 요새는 해부학적 위치로 좀 더 가고 있고요. 예전에 등장점에 할 때는 이제 경골법이라는 법을 썼는데, 이거는 밑에 있는 뼈에서부터 위로 한꺼번에 올라가는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제 수술할 때 우리가 삽입구를 통해서 들어간다거나 아니면 아예 밖에서부터 안으로 이제 터널을 만들어주는 거를 많이 택합니다. 또 단일건을 쓸 것이냐, 이중건을 쓸 것이냐라는 문제가 있죠. 단일건이 튼튼하다, 이중건이 튼튼하다,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또 자기 걸 쓸 것이냐, 다른 사람을 걸 쓸 것이냐는 거죠. 내 거를 쓰면요, 이제 아무래도 생착을 더 잘하겠죠. 다른 사람 걸 쓰는 것보다. 근데 이제 위에 있는 햄스트링이라고 하죠. 이런 힘줄을 보통 요새는 많이 떼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힘줄을 떼므로써 인해서 무릎 내의 근력이 약화될 수도 있고, 또 이제 수술 시간도 길어지고, 이제 이 힘줄, 뗀 힘줄이 약하거나 가늘거나 짧거나 하면 또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다른 사람 거는 아무래도 이식 거부는 거의 없긴 합니다. 하지만 약간이라도 이식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채취로 인한 통증은 없고 수술 시간도 짧아지고, 이식건의 강도의 차이는 물론 없습니다. 없는 걸로 되어 있고, 또 인대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자가건을 쓸 것인가, 타가건을 쓸 것인가, 동종건, 타가건을 쓸 것인가는 또 아직까지 이슈가 되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등장점에 쓰는 이제 경골건 법을 많이 썼었어요. 경골에서부터 시작해서 위까지 한꺼번에 뚫어주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었는데, 요새는 이제 해부학적 방법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는 방법은 아웃사이드 인 방법이라는 건데, 이제 무릎의 바깥쪽에서부터 구멍을 뚫어서 정확한 터널 위치를 잡아서 구멍을 뚫어주고, 밑에 뼈, 위에 뼈, 대퇴골도 그렇게 뚫어주고, 밑에 뼈도 이제 그렇게 뚫어져서 그 사이로 이제 힘줄, 새로 만든 동종건이든 자가건이든 힘줄을 통과시켜서 위에는 단추로 고정을 시키고 밑에는 나사못을 이중으로 삽입을 해서 이제 고정을 해서 무릎에 십자인대 재건수를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십자인대 고정을 하고 나서는 이제 6주간은 이제 목발도 하고 보조기도 하고 해서 이 이식건이 자리를 잡는 데 도움을 주도록 합니다. 이 이식건은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괴사가 일어납니다. 괴사가 일어나서 이제 소위 말해 썩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 몸에서 재혈관화가 일어납니다. 혈관이 다시 자라나 들어가고 다시 또 이식건이 재형성이 거쳐 단계까지 이루어지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6개월에서 1년 정도 그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 정도까지는 이제 달리거나 이제 무리한 스포츠를 하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6개월까지는 이제 근력 강화, 그 다음에 무릎의 각도 회복을 위한 운동을 시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이후부터 이제 점진적으로 달리는 강도도 늘려가고 이제 스포츠의 복귀도 서서히 시작을 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무릎의 재활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